안녕하세요. 자녀교육 정보 채널 드림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고민 중에서도 특히나 핸드폰, 이 핸드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아이들하고 자주 잔소리도 하게 되고 또 사이도 나빠지고 그래서 정말 고민되시죠? 그래서 오늘 이 주제로 핸드폰 관리 이렇게 해야 명문대 갑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기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공부를 하겠다고 할 때는 반드시 관리가 필요한 이 핸드폰. 그래서 명문대 선배맘들을 어떻게 했는지 알려드릴 텐데요.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지키셔도 여러분은 정말 핸드폰 관리 잘 되실 거라고 확신하면서,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가능한 공신폰, 공부의 신폰이죠. 그리고 또 투지폰 또는 멍텅구리 폰을 사용해라 라는 건데요. 정말 쉽지 않죠. 그거 누가 몰라 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가능하면 설득해서라도 이런 이제 스마트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만약 한번 스마트폰에 이렇게 노출이 되면 게임이며 인터넷이며 유혹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 선배나 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스스로 투지폰을 쓰겠다고 이렇게 하는 모범생들도 있었지만, 부모님의 설득 반, 강요 반으로 이렇게 투지폰을 대학을 들어갈 때까지 계속 쓰는 학생들도 있었는데요. 제 아이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새 핸드폰으로 바꿀 때에는 자기는 게임도 안 되는 투지폰으로 해주세요. 절대 이렇게 인터넷이 안 되게 해주세요. 이래서 이게 사실은 계속 그렇게 쭉 갈 줄 알고 착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중2 때부터 아주 노래를 부르는데 스마트폰 사달라고 하는데 스트레스가 이만큼씩 막 올라오더라고요. 어떤 어머니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결국 이제 스마트폰을 사주게 되었는데, 그 친구들이 모두 부러워하고 이 친구를 내내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자 어머니가 이 관리가 안 되고 서로 이렇게 말다툼도 자주 있고, 이렇게 돼서 결국은 누나에게 시켜서 그 누나가 관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누나가 관리해주고 적당한 부분에서 가져다가 공부할 때는 이제 못 쓰게 하고,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스마트폰은 공부를 할 때 분명히 통제력을 잃을 수 있고 절대로 쉽지 않죠. 제가 또 학원에서 일을 할 때 내내 학생들이 와서 우리 엄마가 핸드폰을 안 사줘요. 핸드폰 사주게 좀 어떻게 말씀 좀 해주세요. 이런 이제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 거예요. 이놈의 스마트폰은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될지, 정말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 아니야 할 만큼 너무나 많은 문제를 떠안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요즘에 굉장히 재밌는 뉴스를 들은 게, 영국에서는 멍텅구리 폰이 유행을 한대요. 너무나 반가운 소식인데요. 이게 영국의 10명에 1명꼴로 이 멍텅구리 폰을 쓴대요. 일명 말하는 투지폰, 공신폰이죠. 근데 영국에서 이걸 사용하는 10명 중에 1명인 고객은 자기는 절대로 다음 스마트폰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할 만큼 멍텅구리 폰이 정말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걸 사용하게 되면서 더 이상 정신줄 놓지 않고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 필요한 전화와 문자 정도만 하면은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해서 학업에 집중할 수가 있었고 다른 일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왜 그걸 모르고 이렇게 스마트폰을 써서 자기 정신줄도 놓게 하고 많은 시간을 낭비했을까 후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멍텅구리 폰을 사용하고 나서 사람들이 점점 그 수요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게 붐이 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투지폰, 공신폰이 더 많이 보급되고 스마트폰 때문에 부모님들과 이렇게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통제하는 여러 시스템들이 있어서 시간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다른 걸 어떻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거 아이들이 그 락을 금방 풀 수가 있거든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서. 그래서 별로 이것도 효과적이지 못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투지폰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 다른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을 사게 됐다면 집에 오면 꼭 사용을 어느 정도 한 다음 거실 같은 데에 이게 놔두는 바구니를 비치해서 여기에 두게 한다라는 어떤 통제력을 가지시는 게 필요한데요. 두 번째는 이제 거실 공부법인데요. 굳이 스마트폰을 구입을 했다면 이때는 이제 방에서 하는 것보다는 거실로 나와서 전체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면학 분위기를 거실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잔소리보다는
무언의 뭔가 이렇게 압력? 함부로 스마트폰을 쓸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도쿄대의 입학생의 50%가 이렇게 거실 공부법을 썼다고 하는데요. 사실 저희도 이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거실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학교를 하면 저도 아예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았고 공부할 수 있는 모드를 만들어 놓고 아이랑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적어도 이렇게 약간 눈치가 보여서 어느 정도 뭐 공부를 하고 이럴 때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인터넷을 할 때에도 뭐 게임을 하거나 이 정도까지는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바쁘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통제권을 딱 가지고 있지를 못한 나이이기 때문에 우리도 유혹을 많이 받잖아요. 일을 하다가도 네이버에 다른 걸 뭐 검색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자유로우면서도 약간 엄격한 이런 통제권을 주기 위해서는 거실 공부법이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세 번째는 스마트폰 안 쓰면 대학 입학 때 돈 줄게 라는 제안인데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실 텐데, 이제 투지폰, 또 공심폰, 멍텅구리폰도 정말 좋고, 또 거실 공부법도 제가 해봐서도 또는 많은 데이터에서도 정말 효과가 좋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지만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은데, 그런 게 화제가 되어서 이런 부분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미국에서 미네소타주에 있던 한 어머니가 2016년 때 그때 이렇게 라디오 방송에서 도전 경험담을 듣게 됐대요. 근데 그 도전이 우리 아들에게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아들은 12살이었는데 만약 너가 18살까지 소셜미디어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내가 $1,800를 줄게 라고 제안을 했대요. 그러니까 대학을 갈 때까지 내 미디어에 노출되지 않고 공부에 학업에 열중한다면 대입 때 $1,800를 주겠다라는 거였던 거죠. 그랬더니 아들이 흔쾌히 오케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아들은 대학을 들어갈 때까지 소셜미디어도 스마트폰도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그 결과 자기는 더 많은 스포츠를 하게 되고 또 학업에 열중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았다라는 경험이 이게 화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도전들이 이어지면서 우리도 정말 이렇게 대학을 들어갈 때까지 얼마를 줄게,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자발적으로 그 돈으로 좋은 데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무소하게 그걸 잔소리한다거나 학원비 드는 것보다는 얼마라고 제안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 $1,800를 얘기한 건 18살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제안을 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도 이렇게 대학을 들어가는 나이에 얼마를 줄게라고 제안을 하고 아이에게 소셜미디어에서 멀어지게 한다면 이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아이랑 의논을 해서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인지, 또 아이가 충분히 이게 능동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겠는지 제안을 해보셔서 여기에서 협의점을 찾으셔서 정말 열심히 공부에 매진할 수 있는 아이를 키우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제안드린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떤 걸 더 선택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게 더 성공률이 높았는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녀 정말 예쁘게 멋지게 키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드림맘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자료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